오늘도 저는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25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아이들 도시락을 챙기는 대신 카페 문을 열기 위해 서둘렀어요. 제 이름은 정혜입니다. 올해 48살이죠.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평범한 주부였어요. 아이 둘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는 게 전부였죠. 그런데 큰아이가 대학에 가고 둘째도 고등학생이 되니까 갑자기 허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이 작은 카페예요. 동네 끝자락 조용한 골목에 있는 15평 남짓한 공간이죠. 혜원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제 이름 정혜에서 따온 거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원두 볶는 법부터 라떼아트까지 모든 걸 새로 배워야 했거든요. 남편은 처음엔 반대했어요. 이 나이에 뭘 한다고 그러냐면서 말이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연 지 이제 석 달째예요. 단골 손님들도 생겼고 하루하루가 새롭죠. 오늘도 평소처럼 아침 일찍 카페에 와서 청소를 마치고 커피 머신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마지막 손님이 앉았던 구석 테이블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갈색 서류 봉투가 의자 밑에 떨어져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분실물이라고 생각했죠. 봉투를 집어들고 보니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혹시 중요한 서류일까봐 살짝 열어봤어요. 그런데 안에서 나온 것들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 매매 계약서였어요. 그런데 계약자 이름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죠. 제 남편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김수진. 분명히 우리 남편 이름이 맞았어요. 더 이상한 건 계약 날짜였습니다. 작년 여름이었는데 남편이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었거든요. 금액도 만만치 않았어요. 3억 원이 넘는 거래였죠. 두 번째로 나온 건 편지였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였는데 내용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걸 폭로하겠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서명은 없었지만 위협적인 말투가 섬뜩했습니다. 저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게 정말 우리 남편 얘기인가 싶었죠. 아니면 동명이인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생년월일까지 똑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온통 그 서류 생각뿐이었죠. 남편 얼굴을 보니 새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별일 없었어. 그냥 평범한 하루였지. 남편의 대답은 여전히 담담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말이죠.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그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을 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정말 우리 남편이 뭔가 비밀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는데 꿈속에서도 그 서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낯선 목소리가 계속 물어봤어요. 그게 당신이 숨기던 진실입니까? 라고 말이죠. 서류를 발견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작은 것들도 이제는 모두 의심스러워 보였죠. 남편은 매일 아침 7시 반에 출근해서 저녁 7시쯤 돌아옵니다. 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 전화를 받을 때 다른 방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여보, 누구 전화야? 회사 일이야. 시끄러우니까 안방에서 받았지. 이런 식으로 대답하곤 했죠. 예전에는 거실에서 대놓고 받던 사람인데 말이에요. 심지어 통화 중에 제가 다가가면 얼른 전화를 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카페 일이 있어서 의심을 떨쳐버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윤호 씨라는 분이었어요. 40대 중반의 변호사인데 사무실이 근처에 있어서 자주 오셨죠. 차분하고 신사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셨어요. 사장님, 요즘 이 동네 분위기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윤호 씨가 갑자기 말을 꺼내셨어요. 저는 컵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땅값이 갑자기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유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개발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저는 손이 멈췄습니다. 혹시 남편이 발견한 서류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부동산 투기 같은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몇몇 사람들이 이 일대 땅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물론 확실한 건 아니지만요. 윤호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이런 거래가 대부분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주민들이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남편도 이런 일에 연루된 걸까요? 아니면 피해자인 걸까요? 아니면 반대로? 그런 일들이 불법인가요? 완전히 불법이라고 할 순 없어요. 하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죠. 특히 정보를 미리 알고 거래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고요. 윤호 씨가 카페를 나간 후에도 저는 계속 그 말을 곱씹었어요. 남편이 건설업계에 있으니까 이런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날 저녁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요즘 우리 동네 부동산 시세가 많이 올랐다는데 알고 있었어? 그래?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남편은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약간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이 근처 개발 계획 같은 거 듣지 못했어? 아니, 없어. 그런 거 있으면 내가 먼저 말했겠지. 그런데 남편이 말을 끝내자마자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은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깐만. 남편은 서둘러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통화를 시작했죠. 저는 귀를 기울여 봤지만 목소리만 들릴 뿐 내용은 알 수 없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남편이 나왔을 때 얼굴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아니, 별일 아니야. 내일 현장에 문제가 좀 생겼대. 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회사 일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남편의 표정과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그날 밤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수상한 부동산 거래에 연루된 건 아닐까요? 그 서류가 바로 그 증거인 건 아닐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미워졌어요. 25년을 함께 산 남편을 의심한다니 말이죠. 그래도 의심의 불씨는 이미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카페를 연 지 넉 달째 저에게는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손님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워졌거든요. 특히 오후 시간대에는 정말 바빴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카페 문 앞에 작은 안내문을 붙여뒀죠. 며칠 후 한 젊은 여성이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공고 보고 왔습니다. 처음 본 순간 참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키는 보통이지만 얼굴이 갸름하고 눈이 또렷했죠. 나이는 25 정도로 보였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박지연이라고 합니다. 목소리도 차분하고 좋았어요. 저는 간단한 면접을 시작했습니다. 카페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나요? 아니요. 하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왜 우리 카페에서 일하고 싶어요? 지연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좋아서요. 그리고 사장님이 친근해 보이셔서 편할 것 같습니다. 솔직하고 성실해 보였어요.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좋아요. 내일부터 나올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연 씨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처음 보는 사람이었죠. 다음 날부터 지연 씨가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일하기로 했어요. 첫날부터 정말 성실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건가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바로 물어봤어요. 그리고 한번 알려주면 금세 익혔죠. 손님들한테도 정중했고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지연 씨가 가끔 멍하니 어딘가를 바라볼 때가 있었거든요. 그 표정이 뭔가 슬퍼 보였습니다. 지연아, 무슨 생각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럴 때마다 지연 씨는 얼른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지연 씨가 동네 사람들에 대해 묻는 것이었어요. 사장님, 이 동네에 오래 사셨어요? 응, 10년 넘게 살았지. 그럼 근처 사람들 다 아시겠네요? 뭐 대부분은 아는 편이야. 왜? 그냥 궁금해서요. 이런 식으로 은근히 동네 얘기를 꺼내곤 했어요. 특히 나이 좀 있는 남자분들에 대해 관심을 보였죠.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윤호 씨가 카페에 들어왔을 때 지연 씨의 반응이 특이했어요. 저분은 누구세요? 윤호 씨라고 변호사야. 단골 손님이야. 아, 그렇구나. 그런데 지연 씨가 윤호 씨를 바라보는 눈빛이 뭔가 날카로웠어요. 마치 경계하는 것 같았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면서도 지연 씨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분명히 성실하고 착한 아이인데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에게 얘기해 봤어요. 카페에 아르바이트생이 들어왔어. 그래? 어떤 애인데? 25살 여자애야. 박지연이라고 해. 남편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박지연이야. 왜? 아니, 그냥. 흔한 이름이네. 남편은 얼른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왜 이름만 듣고도 그렇게 당황했을까요? 그날 밤 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지연 씨와 남편의 반응, 그리고 며칠 전에 발견한 그 서류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저는 그 한가운데에 서 있는 건 아닐까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지만 직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지연 씨가 카페에서 일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성실한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 뭔가 이상해졌어요. 동네 사람들의 반응 때문이었죠. 사장님, 저 아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지연 씨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60대 할머니인데 이 동네에서 오래 사신 분이거든요. 처음 보는 아이인데 뭔가 낯이 익어요. 다른 손님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윤호 씨까지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 친구 어디서 봤는지 계속 생각이 나네요. 분명히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점점 이상해졌어요. 지연 씨는 분명히 이 동네 사람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면접 때 다른 동네에서 온다고 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지연아, 혹시 이 동네에 아는 사람 있어? 아니요. 왜요? 사람들이 어디서 본 것 같다고 하더라고. 지연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금세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정말 모르는 동네인데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으로 지연 씨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죠. 물론 개인정보라 한계가 있었지만 몇 가지는 알아낼 수 있었어요. 박지연, 25세. 인근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연 씨 아버지 이름이 박철민이었거든요. 박철민. 이 이름이 왜 이렇게 익숙했을까요? 저는 계속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에 발견한 그 서류에서 본 이름이었어요. 급하게 집에 가서 서류를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네, 맞았어요. 계약서에 박철민이라는 이름이 있었죠. 토지 매도인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연 씨 아버지가 남편과 부동산 거래를 했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왜 지연 씨가 우리 카페에서 일하게 된 걸까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자세히 조사해 봤습니다. 인터넷에서 박철민에 대한 기사를 찾을 수 있었어요. 2년 전 기사였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부동산 사기 피해자 박철민 씨, 전 재산 잃고 극단 선택 시도.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박철민 씨가 부동산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잃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을 시도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지금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딸 지연 씨만이 아버지를 돌보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설마 남편이 박철민 씨를 속인 건 아니겠죠?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분명히 거래 관계였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직접 물어봤습니다.
여보, 박철민이라는 사람 알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왜 갑자기 그 사람 얘기를 해? 답부터 해. 아는 사람이야? 예전에 일로 만난 적 있어. 그런데 왜?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맞았습니다. 그 사람이 부동산 사기를 당해서 망했다는데 알고 있었어? 그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나는 그냥 정당한 거래를 했을 뿐이야.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정혜야, 너 요즘 너무 이상해. 왜 이런 걸 캐고 다녀? 이상한 건 당신이야. 뭔가 숨기고 있잖아. 숨길 게 뭐가 있어? 나는 떳떳해. 하지만 남편의 태도가 전혀 떳떳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의심스러워졌죠. 그럼 박철민 씨 딸이 우리 카페에서 일하는 것도 우연이라고 생각해?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지연이가 박철민의 딸이라고. 몰랐어? 정말로? 당연히 몰랐지. 어떻게 그런 우연이? 남편은 중얼거렸지만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뭔가 큰 문제가 생길 것을 예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가 없었어요. 지연 씨가 복수를 위해 온 건 아닐까요? 남편이 정말로 박철민 씨를 속인 건 아닐까요? 모든 게 의심스러웠습니다.